주의 트레이딩합니다. 은근히 실적이 좋아지고 있고 심지어 좋아지는 정도를 넘어 시장의 모멘텀이 기업들의 실적이 되어주고 있죠. 이런 어닝 시즌의 희망찾기 프로젝트에 우리 눈치 빠른 삼성전자가 참 센스 있게 오늘 개장 전에 서프라이즈한 1분기 실적 확정치를 공개를 했습니다. 1분기 영업이익이 8조 7,800억 원 나왔는데 그 가운데 IT 모바일 부분에서만 6조 넘는 이익을 올렸다는 아주 기분 좋은 소식이 들어와 있는데요. 얼마나 또 우리 시장 상승에 추가 도움이 될지 삼성전자 덕에 1950 안착이 이루어질지도 관심사입니다. 오늘 아침 현대차 브라질 관련된 리콜 소식 때문에 깜짝 놀라신 분 계실까 봐 잠깐 말씀드리면요. 이전에 리콜 소식이 있었는데 브라질 분에 대한 정확한 통계치가 나온 것이니까 너무 놀랄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오전 중요한 부분은요. 정부가 남북해서 대화를 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실무회담 개성공단 문제 풀기 위해서 오늘 오전까지 답 주지 않으면 중단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껄끄러운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 어떻게 마쳤는지 마감 상황부터 들여다보겠습니다. 네, 지표와 실적이 전반적으로 좋아서 뉴욕은 올랐는데요. 하지만 다우의 상승폭은 0.1% 정도에 그치면서 크진 않았습니다. 미국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주간 단위로 발표가 되는데 예상보다 크게 감소해서 증시에 호재가 됐습니다. 한 직전주 정도만 예상을 했었는데 16,000건이나 일주일 만에 줄어들면서 예상치 35만 건을 하회한 것은 물론 34만 건도 안 되는 기록이 나왔습니다. 한편 실적도 모두 괜찮았어요. 애플 누르고 시가총액 중 1위 다시 되찾은 엑슨모빌, 그리고 운송기업인 UPS, 전 세계 온라인 서점 1위 기업인 아마존까지 모두 1분기 순이익이 예상을 웃돌았습니다. 한편 유럽 증시는 혼조세를 빚었는데요. 영국의 지표는 좋았지만 스페인의 고용이 악화되는 등 악재도 있었기 때문이죠. 스페인의 1분기 실업률은 어느덧 27.16%로 올라 사상 최고치를 또 한 번 경신했다는 소식입니다. 영국의 1분기 GDP가 전 분기 대비 0.3% 성장하면서 3중 경기 침체를 의미하는 트리플 딥을 면했다고 하는데요. 악화일로에 있는 유럽 지역에서 상징적 호재로 작용했습니다. 네, 계속해서 출발 증시와이드 일부의 주요 코너들 확인시켜 드릴게요. 네, 4월 26일 금요일 우리 이번 주 마지막 거래 개장을 5분 정도 남겨두고 있습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 유럽 증시에선 크게 악재가 없었습니다. 영국의 1분기 성장률이 좋았다는 소식, 그리고 미국의 고용 지표가 괜찮았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고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IT 중형주의 실적이 굉장히 좋아진 데 이어 전일 현대차를 비롯한 자동차주 실적이 좋았는데 오늘 개장하기 전에 삼성전자 1분기 실적 확정치가 발표가 됐는데 예상보다 훨씬 좋은 성적이었습니다. 오늘 또 한 번 IT주가 이끌어가는 장 나올까요? 1950선 어제 탈환을 했는데요. 출발 상황 이전에 동시효과부터 분석에 도움 말씀 주시기 위해 두 분의 전문가가 나와주셨습니다. 플랜A 투자연구소 황규섭 팀장님과 골든이글 투자자문 정태근 팀장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개장 전인데 일단 삼성전자 얘기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1분기 실적이 예상보다 얼마나 좋게 나온 건지, 오늘 주가도 150만 원 찾을 수 있는 건지요. 일단 실적 내용 분석부터. 네, 일단 삼성전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확정치 자체가 오늘 발표가 됐는데 시장의 예상보다도 좀 상당히 상회하는 8조 후반대가 좀 나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분기 실적 자체가 작년 동기랑 비교해 본다면 54% 증가, 매우 큰 수치로 좀 증가를 했는데요. 삼성전자 이번 실적 자체가 이렇게 고무적인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삼성전자나 이런 IT 업계가 1분기에는 매우 비수기라는 점입니다. 1분기에 이렇게 비수기인 점을 꺾고 이런 실적을 발표를 했고, 또한 2분기부터 실적이 가시화될 갤럭시 S4에 대한 신제품 모멘텀이 없이도 이 정도 실적을 달성을 했기 때문에 상당히 2분기, 3분기가 좀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 좀 시기상조긴 하지만 2분기 때는 무려 12조 원의 영업이익을 좀 기대하는 컨센서스도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가격 자체는 시장에 좀 영향에 따라서 낮을 뿐이지 150만 원 이상은 충분히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 0.3% 정도 상승해서 좀 출발할 것 같습니다. 현대차 같은 경우에 지금 0.7% 정도 상승이 예상되는데 어제 같은 경우에 실적 발표 이후에 조금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있습니다. 어제 뭐 장 자체가 별로 그렇게 장 자체가 좋은 상황에서 2.3% 정도 상승을 하다가 실적 발표 이후에 결국에 종가에는 5%가 넘는 상승률을 보였었는데요. 결국엔 이런 것 같습니다.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의 실적 예상치가 매우 안 좋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죠. 상당히 좀 뒤로 밀릴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 엔저의 영향을 겪고도 한 10% 정도 아래로 나온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앞으로 중국향 판매라든지 그런 부분들 좀 생각해 본다면 향후에도 좀 기대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다른 오늘 뭐 코스피 효과 들어온 거 보니까 뭐 강보합선이나 약보합선 시작을 할 것 같은데 동시 효과 자체는 약간 좀 상승해서 시작을 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전일 오후장에 의외로 좀 밀려버린 코스닥의 지금 동시효과 상황도 좀 봤으면 좋겠는데요. 셀트리온도 어제 좀 밀렸더라고요, 종가상. 네, 어제 또 바이오주가 좀 타격을 좀 받았습니다. 예, 상당히. 뭐 공매도위가 상당히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셀트리온이어서 어제 그 젠백스도 하한가에 좀 떨어졌습니다. 뭐 주가 조작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하한가로 떨어져 버렸는데요. 일단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 장 후반 쪽에서 큰 폭의 하락이 나오게 되면서 어제 시장 같은 경우에 뭐 559.40포인트 0.78% 하락 마감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그런 하락 부분을 좀 만회를 하는 시도가 이제 나오고 있는데요. 562.11포인트 0.48% 정도 현재 동시효과 상황 속에서는 현재 상승 출발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어제 그 바이오 쪽뿐만 아니라 엔터테인먼트 그리고 게임즈 중심의 기관 매도도 좀 집중이 됐었는데요. 어쨌든 그 셀트리온을 비롯된 그 안 좋은 루머들이 지금 현재 코스닥 시장에 지금 최근에 추가 상승을 제한시킨 요인으로 현재 작용을 하고 있는데, 이런 그 바이오주 악재가 과연 하락까지 이끌 것인가, 그 부분이 상당히 좀 중요할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이런 바이오주 섹터 그리고 더해서 코스피 시장이 좀 추가적인 강세를 이루어지게 된다면 코스닥 시장도 마찬가지로 조금 불리한 여건이 좀 지속이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한번 살펴보게 된다면은 셀트리온 어제 하락 마감을 했었는데, 어제 좀 윗꼬리를 달게 되면서 하락 마감을 했었는데 오늘 아침 쪽에서는 1.66% 정도 현재 상승 출발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젠백스 그리고 젠백스를 중심으로 한 셀트리온과 같은 바이오 업종 그리고 어제 하락을 했던 엔터테인먼트 그리고 게임주들이 얼마만큼 추가적인 반등을 주느냐에 따라서 시장이 어떤 추가적인 반등으로 이어질 것인가 아니면 하락으로 이어질 것인가 좀 그 생각이 되고 있는데요. 어쨌든 지금 중요한 것은 코스닥 시장 얼마만큼 선전을 하는가, 그리고 코스피 시장이 강세를 보이게 된다면 상대적으로 코스닥도 약세를 보일 가능성 염두에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4월 26일 금요일 우리장 개장했습니다. 개장 전 삼성전자의 1분기 실적이 나왔는데 서프라이즈한 수준이었습니다. 오늘 삼성전자가 이미 1950을 탈환한 우리 시장에 추가적인 상승 역할을 실적이란 튼튼한 내용을 기반으로 해줄지가 관건인데요. 삼성전자 1분기 영업이익 다시 한번 전해드리면 8조 7,800억 원 나왔고요. 이 가운데 74%가 휴대폰 쪽에서 올린 이익이라는 거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전일 급등한 현대차의 오늘 주가 흐름도 궁금하실 것 같은데 출발 개장 상황 분석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황 팀장님, 시가총액 상위 종목 그리고 코스피 전체 출발 상황 알려주시죠. 네, 일단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동시효과 때는 약간 좀 강보합선에서 시작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시장이 시작하고 난 이후에는 한 0.3% 정도 밀리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아무래도 시장 자체에 컨센서스가 많이 알려져 있었고 그런 부분에 대한 잠깐의 뭐 차익 실현이 아닐까 싶은데,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2분기 실적을 기대해 본다면 지금 가격은 매우 싸다고 지금 생각이 되고 충분히 접근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현대차 같은 경우에 어제 크게 좀 올랐었는데 아직까지도 20만 원을 탈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증권사 컨센서스 자체가 21만 원에서 22만 원 위로 좀 이제 다시 한번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생각해 본다면 지금의 뭐 보합세 정도는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요. 포스코 같은 경우에 연일 좀 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도 0.3% 정도 좀 하락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대 모비스 같은 경우에도 0.7% 정도 하락이고요. 오늘 전체적으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분위기가 상당히 좀 좋지 않네요. 기아차 같은 경우에도 뭐 상승이긴 하지만 강보합선에서 좀 유지가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런 재밌는 뉴스들이 하나 나오더라고요. 차화정 얘기가 다시 한번 나오고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 경기 민감주에 대해서는 뭐 그렇게 빠른 접근은 좀 아직까지 좀 유효하지 않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가 0.25% 정도 상승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뭐 STS 조선해양이라든지 STS 그룹주들이 한 7%에서 10% 정도 내외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아무래도 산업은행에 대한 구제 금융 때문에 구제 금융이 좀 빨리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모멘텀을 좀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래요. 소폭 하락 출발하기도 했었고 의외로 서프라이즈는 삼성전자도 소폭 밀리고요. 어제 급등 부담 때문인지 현대차도 같이 조금 밀리면서 출발한다는 소식 들어봤는데요. 일본 니케이 상황 잠깐 볼까요? 니케이는 오늘 0.4% 추가적으로 상승해서 개장했네요. 이제 3,900선 후반까지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한 4,000선 곧 있으면 볼 것 같다라는 느낌 들고요. 자, 이번에 코스닥 한번 보겠습니다. 어제 오후장 들면서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관련된 어떤 주요 섹터가 좀 무너졌었는데 오늘 출발은 코스피보다 낫다고요? 네. 일단 코스피 같은 경우 보합권 출발을 했는데 코스닥은 어제 하락분을 현재 만회하려는 시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0.59% 정도 상승한 562.60포인트 현재 상승 출발을 했는데요. 일단 아침 쪽에서 젠백스가 8%, 7% 넘는 현재 급등 출발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셀트리온이 2.5% 넘는 상승 출발을 하게 되면서 코스닥 시장이 아침 쪽에 좀 상승 출발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어제 하락했었던 업종인 소대 말씀드렸던 엔터테인먼트 업종 그리고 게임 업종이 오늘 현재 반등을 주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영향들이 아무래도 시초가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닌가 현재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하루 만에 그 급등락이 현재 반복이 되고 있는데 코스닥의 변동성이 확대가 되고 있다는 부분, 조금 염려스럽다는 부분도 말씀 한번 드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수급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어제 수급 같은 경우에 외국인 쪽보다는 아무래도 기관 쪽에서 연기금과 그리고 투신 중심의 300억이 넘는 매도가 나왔다는 부분이 장 후반 쪽에서 마찬가지로 부담이 됐었는데요. 특히나 340억 넘는 매도가 나왔다는 부분, 오늘도 지속이 될지 여부도 한번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으면서 오늘 출발 상황 한번 살펴보게 된다면 지금 현재 개인이 15억 그리고 외국인이 마이너스 2억 그리고 기관이 7억 정도 이제 매도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 갭상승 출발하고 난 이후에 현재 출발 상황이었던 수급은 좋지가 않은데요. 아무래도 어제와 마찬가지로 외국인과 기관이 매도를 하는 양매도 시장이 연출이 되게 된다면 다시 한번 정강 후약에 대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외국인 기관 수급 그리고 어느 섹터 쪽으로 매도가 나온지가 오늘 시장에서도 좀 상당히 중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네. 자, 시가총액 상위선부터 간단하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울 반도체 0.8% 그리고 조금 어제 염려가 됐었던 바이오 섹터인 셀트리온이 오늘은 2.2% 정도 현재 반등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얼마만큼 바이오 섹터가 선방을 하는지도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바이오지 섹터에 대한 뉴스라든지 그리고 수급 여건 좀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자, 여타 종목들도 한번 살펴보게 된다면 OCI 머티리얼즈가 0.45%, CJ 오시오병이 0.1%, 네오이즈 게임즈가 0.59%, 삼강밴드가 0.86% 정도 현재 상승 출발을 하고 있고요. 자, 하락 출발하는 종목들도 한번 살펴보게 된다면 메가스터디가 마이너스 0.53%, 동서가 마이너스 0.75%, 코미팜이 마이너스 0.8% 정도 현재 하락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여타 줄기세포 관련주인 차바이온도 현재 1.2% 정도 현재 상승 출발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현재 특징적이라 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삼성전자가 긍정적인 실적 발표를 했는데 현재 덕산하이메탈이 2.3% 정도 강세를 보이고 있다는 부분들 그리고 코스닥 내에서 IT 부품주들이 조금 힘을 내주고 있다는 부분들이 오늘 코스닥 아침 출발 상황의 어떤 특징적인 부분이라고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양시장 현재 출발 상황과 동일하게 코스피는 약보합, 코스닥은 강보합, 약간 혼조 국면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외환시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IBK 투자증권에 계시는 김수만 연구원님 연결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전일 한국의 1분기 GDP가 이제 하락 모멘텀이 됐는데 이틀 연속 빠졌던 달러원이 오늘은 1,110원을 깨고 출발을 하고 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현재 달러원 시장은 전일 대비 2.7원 하락한 1,109.4원에 시작했는데요. 좀 더 하락폭을 좀 키우고 있습니다. 간밤 글로벌 외환시장에서는 금일 예정된 일본의 통화정책회의와 다음 주말 발표될 미 고용지표를 앞두고 관망세가 우위를 보이면서 달러화가 유로와 엔화에 대해 보합권을 기록하였습니다. 유로화는 달러화에 대해 유로당 1.3011달러에 거래되면서 전일 대비 0.0004달러 하락했고요. 엔달러는 99.24엔을 기록하면서 전일 대비 0.25엔 하락하였습니다. 금일 일본은행의 정책 이사회가 열리는데요. 이날은 물가 및 경제 전망에 관한 반기 보고서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날 회의에서 어떤 발언이 나올 것인가에 대한 경계감이 주간 미 실업보험 청구자 수가 호조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엔달러를 오히려 하락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주간
미국 실업보험 청구자 수는 16,000명 감소한 33만 9천 명으로 예상치인 35만 명 증가를 하회하면서 우호적인 결과를 보였습니다. 다만 이 결과가 다음 주말 발표되는 미 4월 고용지표 호조로까지 이어질지에 대한 경계심이 작용하면서 달러화는 특별한 강세를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금일 국내 외환시장 같은 경우에는 최근 달러원 환율을 가파른 하락세에도 당국의 개입이 눈에 띄지 않는 가운데 말씀드린 일본은행 통화정책회의에서 구로다 일본은행 총재의 발언에 따라 변동성이 커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평소대로 인플레 목표 2% 달성에 대한 코멘트를 내놓는 데 그친다면 달러엔 상승세가 제한되면서 국내 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주요 관심사였던 엔원 재정 확률이 심리적 지지선이었던 1120원이 무너졌음에도 불구하고 당국의 특별한 개입 의사가 보이지 않고 있어 달러원 환율 역시 좀 더 하락세를 이어갈 수 있을 걸 보고 있습니다. 또한 월말 수출업체 내고 물량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는 점도 달러원 하락에 힘을 실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문제는 1110원 선을 쉽게 내주냐의 문제인데요. 일단 여기서 더 급하게 하락한다면 간신히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수출업체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보일 것으로 보고 있어 당국도 달러원 환율을 끌어올리기보다는 하락 속도를 늦추는 개입을 할 것을 보고 있습니다. 이에 맞춰서 저점 결제 매수 수요가 들어온다면 1110원 선으로 다시 올라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일 달러 환율 레인지는 1109원에서 1116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1110원 정도는 지키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셨는데 오늘 또 BOJ 있군요. 감사합니다. IBK 투자증권 김수만 연구원님 외환시장 얘기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무래도 1950에는 또 매물이 있는 건지 1분기 호실적을 내놓은 삼성전자 주가도 밀리면서 오늘 코스피는 의외로 조용한 모습인데요. 이제 고수들의 작전 타임 들으실 때가 왔네요. 오늘 만나보실 고수는 한국밸류 21의 이드코 대표님이 되겠습니다. 대표님, 오늘 어떤 작전 필요할까요? 안녕하세요. 네, 일단 어제 코스피가 21선을 한 달 만에 돌파를 했죠. 이번 주가 1890포인트에서의 바닥 다지기 구간이 될 것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 한 주로 봤을 때는 뭐 서서히 1890포인트부터 상승한 모습이고요. 1940포인트의 종가 지지 여부도 상당히 좀 중요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유가 21선의 돌파 여부, 그리고 돌파를 할 때 또 중요하게 말씀드린 게 외국인의 수급으로 돌파하는지가 상당히 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역시나 뭐 어제 약 한 500억 정도 소폭 매수가 들어와 주었죠. 하지만 뭐 큰 폭의 매수는 아니었고 오후장 들어서 매수 규모가 축소됐기 때문에 의미를 둔다라기보다는 뭐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바닥 따지기 구간에서의 안정되는 모습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은 뭐 약보합권에서 뭐 출발하는 모습인데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현대차, 기아차를 말씀드렸어요. 현대차, 기아차가 급락 후에 아래 꼬리를 달면서 올라오고 나서 T자형 도치 흐름이 나와주었거든요. 그게 음봉이 아니었고 양봉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현재는 어느 정도 악재가 반영된 모습이다. 그래서 이 현대차, 기아차 주가가 단기적으로 시장 분위기를 좀 만들어줄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삼성전자의 121선 지지 여부, 외국인의 수급이었는데 이 삼성전자가 현재 상당히 좀 중요한 시점에 와 있거든요. 무슨 이야기냐면요. 현재 삼성전자가 121선 지지를 이번 연도에 들어서 3번을 했습니다. 이게 쓰리 바닥이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돌려 세워 놓으면 상당히 좀 강한 모습으로 1990에서 70포인트 이 구간을 돌파를 하겠지만 만약에 삼성전자가 121선을 이탈한다고 가정했을 때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지수가 올라가도 불안하고 내려가도 불안한 상황이 나올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이 금요일의 주봉의 마감 시점인데 뭐 다음 주에도 좀 말씀을 드리겠지만 1960에서 70 이 강력한 저항 구간을 과연 외국인의 수급으로 돌파를 하면서 안착할 수 있을 것이냐가 상당히 좀 중요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코스닥 시장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단기 트레이딩 전략 유지. 그러니까 이 코스닥 시장도 마찬가지지만 현재 보시면 오르는 종목만 계속 오릅니다. 말씀드렸던 IT 바이오 제약 쪽에서 뭐 플렉서블 관련 주들은 상당히 수익 많이 냈죠. 상보, 테라세미콘, 아이컴포넌트, GMS 뭐 많으면 20%에서 10% 이상씩 전부 수익 내는데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갤럭시 S4 출시에 제로 노출이 있기 때문에 조정이 온다. 조정이 오는데 이제는 이 눌림에서 종목별로 실질적으로 플렉서블 관련의 매출의 크기에 따라서
눌림 주고 재차 상승할 것이냐, 아니면 꺾일 것이냐가 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이 플렉서블 관련주들은 수익으로 보실 분들은 수익을 챙기는 관점, 중장기적 관점에서 보시는 분들은 각 종목별로 아까 말씀드렸던 사항 체크하시면서 롱런하는 전략. 그러니까 어차피 현재 주식시장에서 보면 실적 없는 주식은 소외를 받아요. 시총 몇 조짜리들도 개인들 보란듯이 하한가에 가는데, 벌써 이 시장의 트렌드는 테마주 중심에서 실적과 수급, 그리고 항상 강조드리고 있는 모멘텀이 있는 주식으로 집중 매수하는 게 맞다. 괜히 여기저기 기웃거리지 마시고 딱 몇 종목만 정해서 매매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오늘은 단기 종목 몇 종목을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코데즈 컴바인하고 3S, 이 코데즈 컴바인은 그제 점 상한가 간 이후에 어제 T자가 좀 나와주었는데, 상한가 간 이유가 정보정책 수혜, 창조경제 관련해서 SPA 회사 중에서 처음으로 산업은행에서 지식재산권 펀드를 통해서 투자 유치했다는 소식으로 좀 강세인데,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아시는 코데즈 컴바인, 자라, 유니클로, 이런 회사들을 보고 SPA라고 하는데, 이런 브랜드들이 현재 좀 급부상 중이죠? 명품이 지고 이런 SPA 회사가 뜬다라는 기사가 좀 더 나오고 있는데, 현재 이 업황 분위기로 봐서는 앞으로 박근혜 정부에서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창조경제,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투자 유치나 브랜드 가치를 인정받아서 기업 가치를 높게 평가받을 수 있는 회사들이 앞으로는 좀 성장 가능성이 높지 않나, 좀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현재 구간만 놓고 보면 T자 상승 이후에 좀 조정이 좀 나오고 있는데, 장중 저가를 이용해서 단기 매수하는 전략. 그러니까 현재 월봉에서 보시면 60월봉을 좀 보시면 현재 가격권이 상당히 강한 저항을 돌파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현재 치고 간다라고 하면 단기적으로 강한 모습도 좀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장중 눌림을 이용해서 단기 매매 안정으로 공략 가능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3S, 이 3S는 반도체 업종인데 전 세계적으로 4개 정도의 회사가 이 반도체 운송 용기를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우리나라에서는 이 3S거든요. 현재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반도체 업황이 조금씩 살아나고 있는 조짐도 보이고 있고,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D램 출하량 증가 덕분에 실적 개선도 점쳐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 3S 주가도 바닥권에서 현재 보시면 제가 항상 강조드리고 있는 주봉상 200주봉에서에 딱 걸쳐 있는 모습인데, 현재 서서히 바닥권을 탈피하는 모습이 좀 나오고 있거든요. 지속적으로 7,000원대를 지지하면서 바닥을 다지고 있기 때문에 스윙 정도로 투자하시는 분들에게 좀 알맞은 종목이 아닐까. 그래서 실적 시즌이기 때문에 실적 발표 전에 일부 매수, 실적 발표 후에 일부 매수, 이런 전략도 좋아 보이고요. 한 8,000원 정도를 한 목표가로 잡고 가시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드리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작전 타임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한국밸류 21 이두코 대표님의 작전 타임 들으셨고요. 계속해서 출발 키포인트 브리핑이 이어지겠습니다. 네, 코스피 아직은 1950선 밑쪽이고요. 코스닥 정도만 강보합세 유지하고 있는데, 이번엔 특징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여다볼까 합니다. 먼저 거래소로 가볼 텐데, 어닝 서프라이즈 냈지만 주가는 부진한데 이것이 자연스러운 현상인지, 삼성전자부터 어제 급등한 자동차, 오늘 또 만도도 주가 흐름이 괜찮고요. STX 그룹주가 하루 만에 또 이번에는 급등한다고 합니다. 건설주, 또 상품 관련된 주식까지 차례로 빠르게 한번 보겠습니다. 팀장님. 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실적이 잘 나올 거라고 예상을 했고, 시장의 기대치보다 잘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떨어지는 것은 아무래도 외국인과 기관의 좀 차이 실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이렇게 장중에 조정이 나온다면 충분히 2분기 실적을 좀 기대하면서 좀 가지고 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고, 삼성 그룹주 중에 이제 한 가지 특징적인 이제 삼성전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 전일과 전전일 실적 발표로 인해서 꽤 많이 올랐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3% 이상 급등하는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엔저 영향 때문에 모두 좀 수익성이 별로 그렇게 좋지는 않을 것이다. 생각해본다면 이렇습니다. 갤럭시 S4, 삼성전자 향 스마트폰 부품업체들이 2배, 3배 상승한 것에 비해서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는 바닥권에서 박스권 흐름을 계속해서 보여주었었는데요. 그런 시장의 우려를 어느 정도 좀 잠식시켰다고 생각을 하고, 상당히 앞으로도 좋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환율 같은 경우에가 앞으로 안정이 된다면 더욱더 실적이 나아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한 이제 부품 자체를 모듈화를 직접 이제 삼성전기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수혜 자체가 삼성전기에 큰 앞으로 실적 모멘텀으로 좀 작용하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다른 한 가지 삼성그룹주 중에 이제
안 좋게 된 삼성물산인데요. 매출 같은 경우에 한 12%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익의 질이 좀 약화가 됐는데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 한 28% 정도 하락을 하면서 상당히 건설주에 대한 또다시 한번 안 좋은 시장 방향성이 좀 흘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STX 그룹주를 한번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STX 그룹주 같은 경우에 현재 계속해서 동시효과와 마찬가지로 한 6%에서 7% 정도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STX 조선해양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남아있는 기존의 채권이라든지 이런 긴급 수혈 자금이 다음 달부터 한 3천억 원 가까이가 필요했고, 그런 부분들을 과연 이제 STX 페노션을 인수하게 되는 산업은행에서 일부 한꺼번에 지원을 해줄 것이냐, 이런 부분이 가장 문제였었는데, 어제 같은 경우 전전일까지만 해도, 이번 주 초반까지만 해도 그런 부분들은 산업은행에서 일단 조달을 시키고 나머지를 이제 시중은행에서 받겠다, 이런 소리가 나오면서 한번 상승을 했는데, 그것보다 상당히 더 좋은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채권은행들이 7개의 채권은행들 모두에서 한꺼번에 지원을 하기로 함으로써 향후 STX 그룹주에 대한 유동성 위기가 좀 해결되지 않느냐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과 함께 좀 올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 개인적인 판단은 이렇습니다. 유동성 위기가 해결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나올 채권이 아직도 그 정도가 남아있고, 물론 그 채권 자체를 STX 그룹이 망하게끔 국가에서 놔두진 않겠지만, 하지만 그룹이 좋아지려면 자기 자구책으로 노력을 해야 되는 거겠죠. 구조 조정이라든지 아니면 회원업황이 들어와서 신규 수주를 받든지 이런 부분들이 나와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물리신 분들이라면 이번 반등을 통해서 살짝 해서 좀 정리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잠깐 속보 좀 전해드리고 싶은데요. 일본 오늘 BOJ 통화정책회의를 앞두고 일본의 물가가 나왔습니다. 오늘 또 타이밍인지라 속보의 가치가 있을 법한데, 전년 동기 대비해서 0.5% 정도 더 내려갔다고 합니다. 예상치 0.4% 하락을 밑도운 것이고요. 2년 내 가장 큰 낙폭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다 하루 있고 BOJ 총재는 지금 2년 내 2% 정도 인플레이션 목표치를 맞추겠다고 했는데 계속 떨어지고 있으니 오늘 부양 얘기가 조금 더 강력하게 나올 수도 있음을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코스닥 가보죠. 어제 바이오주 진짜 옥석 가리기 얘기가 어제 젠백스 한가 가는 거 보고 더 나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오늘 젠백스 셀트리온 다 반등하고 있나요? 네, 오늘은 조금 반등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제약업종 같은 경우 강보합권 흐름이 좀 연출이 되고 있는데요. 일단 셀트리온이 3.7% 정도 강세를 보이고 있다는 부분들, 셀트리온이 좀 상승폭이 많이 축소가 됐습니다. 0.75% 정도 현재 상승세를 유지를 하고 있지만 상승폭이 조금 축소가 되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젠백스 같은 경우에도 서두에 8% 넘는 상승세를 보이고 계셨지만은 지금은 4%에서 5%의 상승권을 현재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그나마 다행인 부분은 어제 같은 경우 젠백스 같은 경우에도 안 좋은 소식이 나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주가 조작설에 대한 조사, 그리고 임상 실패에 대한 어떤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아직 확인된 바는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최근에 시장에서 계속해서 공매도한 얘기가 계속 문제 이슈가 되고 있는데, 이런 공매도 세력의 어떤 작전이 아닌가, 그런 얘기가 조금씩 나오고 있는데 아직 확인된 바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공매도가 향후에도 조금은 그러니까 정책적인 이슈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부분들도 좀 염두에 두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어제 셀트리온이 급락을 하게 되면서 관련된 회사들, H&H라든지 유한행까지 급락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도미노 현상이 발생이 됐었는데, 이런 현상이 지금 현재 발생이 되고 있는 것은 누가 어떤 의도로 이렇게 하는지는 그네들이 아닌 이상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코스닥 시장의 어떤 변동성이 커진다는 것은 이후에 시장이 조금 반대로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는 것도 좀 염두에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항상 바닥권이든 그리고 바닥이든 고점이든 변동성이 확대되는 구간에서는 방향성이 어떤 전환이 되는 경우가 많았었기 때문에 조금 조심해야 될 신호가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오 업체들 같은 경우에 최근 조금 안 좋은 얘기들이 나오게 되면서 전체적으로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각별한 투자에 대한 부분들 좀 위를 하시라고 좀 말씀 한번 드려보고 싶고요. 네. 자, 그러면서 어제 게임주도 그렇고요. 그리고 엔터테인먼트 관련주들이 좀 약세를 보이는데, 일단 중요한 것은 어제 기관들 중에서도 투신과 그리고 연기금 쪽에서 매도가 상당히 좀 강하게 나왔었는데, 이 부분이 지금 현재 엔터테인먼트 그리고 게임즈 쪽으로 현재 집중이 됐다는 겁니다. 자, 오늘 컴투스 같은 경우 1.5% 정도 반등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어제 6% 넘는 하락이 나왔었습니다. 네. 자, 컴투스 같은 경우에 잘 아시겠지만 최근에 신작에 대한 얘기가 다시 한번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게임 업종 전체적으로 모바일 쪽도 지금 이제 라인을 통한 해외 진출에 대한 얘기가 조금씩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 이상 나빠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부분은 아직도 PE라든지 PR인지 그리고 어떤 상당히 고평가 국면에 들어가 있다는 건데,
고평가인데요. 이런 고평가라는 이유 하나 때문에 이렇게 크게 흔들 이유는 없고요. 어떻게 본다면은 최근에 어제 같은 게 코스피 시장이 상당히 좀 강세를 보이는데 어떻게 본다면 중소형주에서 대형주 쪽으로 어떤 매기가 움직이는 것이 아닌가 이런 시나리오도 한번 설정이 좀 가능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쨌든 최근에 기관의 매도가 좀 그 컴투스 같은 경우 기관의 매도가 나오고 있다는 부분이 상당히 조금 우려스러운데 조금 각별히 조심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기관의 수급 좀 체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SM도 마찬가지입니다. SM 그 게임 업종하고요. 그리고 게임 업종하고 그리고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에 최근에 550포인트까지 돌파 상승하고 난 이후에 시장이 조정받을 때 기관 쪽에서 상당히 강하게 매수가 들어왔던 업종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관의 매수가 들어왔던 업종 쪽으로 반대로 다시 한번 매도가 나오다 보니까 상당히 크게 흔들리는데 게임 업종하고 엔터테인먼트 관련 주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어떤 시장 포트폴리오에 대한 어떤 조정에 대한 가능성 요 두 가지를 제가 보기 좀 보는 게 좋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자 이번엔 코스피 쪽에 있는 특징주 조금 더 살펴드립니다. 오늘 실적이 나오는 기업들이 아직 리스트가 한창 더 남아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오늘 건설주 분위기 안 좋은데 현대산업도 실적 발표를 하고요. 전일 포스코에 이어서 오늘 현대제철의 실적도 공개가 될 것입니다. 건설, 철강 모두 업황은 좋지 않은 쪽인데 관련 종목들 조금 더 봤으면 좋겠습니다. GS건설은 오늘 또 하나의 악재가 있고 아까 만도를 좀 놓친 것 같아서요. 오늘 자사주 소각 때문인지 계속 상승 중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만도 얘기부터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도 차트 한번 보실 텐데요. 만도 차트 보시면은 뭐 시대에 역행하는 뭐 행위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한라건설 유증 참여 때문에 이렇게 뭐 하한가를 한번 맞고 이렇게 좀 바닥을 좀 띄웠습니다. 하지만 이제 뭐 시장에서 뭐 개인 투자자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의 뭐 항의라든지 이런 분들도 좀 있었겠죠. 계속해서 뭐 그룹에 대한 안 좋은 리포트들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요. 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뭐 383억 자사주 소각, 물론 뭐 개인 주주들 입장이나 보유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좋은 상당히 좋은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 회사 입장에서도 어쨌든 간에 소각을 한다는 것은 이걸 없앤다는 그 자산을 없앤다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그렇게 해서라도 주주의 이익을 뭐 보호하겠다 이런 차원에서는 좋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뭐 한라건설에 대한 유증 참여 를 처리한 것이거나 이렇지는 않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뭐 대주주 리스크는 남아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상당히 뭐 실적 같은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둘째 치고라도 대주주 리스크가 있는 주식이기 때문에 뭐 지금의 상승은 뭐 바닥권에서 약간 반등하는 모습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네. 건설주 한번 넘어가 볼 텐데요. 오늘 건설주 같은 경우에 뭐 현대건설, 삼성물산, 뭐 GS건설 너나 할 것 없이 다 1% 정도에서 2% 정도 좀 하락을 하고 있고 오히려 이제 중소형 건설사인 금호라든지 두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만 1%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건설사의 가장 큰 안 좋게 봤던 이유는 GS건설발 이제 해외 저가 수주 영향이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영향들이 아직까지도 좀 시장에 계속해서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 같은데 GS건설 같은 경우는 거기다가 이제 S&P에서 신용등급도 좀 하향을 했죠.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해본다면 향후 이렇게 뭐 앞으로도 실적을 발표를 할 때 중동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나왔던 플랜트 부분들에 대한 수주가 이익의 질이 상당히 좋지 않기 때문에 이게 1분기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2분기, 3분기, 올해를 넘어서 내년까지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생각한다면 지금이 바닥이 아닐 수도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GS건설뿐만 아니라 다른 뭐 삼성 엔지니어링이라든지 삼성물산이라든지 해외 플랜트 사업을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는 업체들 같은 경우는 약간 조심해서 보실 필요가 있고 재무제표가 나왔을 때 한번 뜯어보셔서 어느 사업 부분에서 어떤 프로젝트에서 이렇게 손실이 나고 있는지 체크하신 다음에 접근하신 것이 가장 유효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요 코스닥의 우리 전자결제주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 왜냐하면 정태근 팀장님이 요즘 괜찮을 것 같다라고 했는데 상승 추세가 살아있네요. 네, 오늘도 조금 상승이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윗골이 나는 건 조금 아쉬운 부분이라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전자결제주 같은 경우에 오늘뿐만 아니라 어제 시장에서도 좀 상당히 좀 강세를 보였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 모빌리언스가 2.4%, 한국사이버결제가 뭐 3%, 인포뱅크가 이제 6% 넘는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일단 아침에 나온 뉴스를 좀 분석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KG 모빌리언스 강세를 보이게 되면서 뭐 온라인 쇼핑 성장에 대한 수혜가 현재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자, 조금은 그 당연한 얘기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기존에 우리가 데스크탑이라고 하죠. 온라인 시장이라 봐야 될 것 같은데 이쪽으로 인한 어떤 전자결제 시장은 이미 열려 있는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쪽으로 얼마만큼 매출이 늘어나냐 그리고 결제가 늘어나냐가 상당히 그전에 중요했었는데 이제는 다시 한번 큰 모멘텀이 생겼죠. 이제는 온라인뿐만 아니라 데스크탑에서 이제는 모바일 쪽으로 옮겨갔다는 겁니다. 이제 스마트폰 시장이 열리게 되면서 이 스마트폰을 통한 11번가라든지 그리고 지마켓 같은 기존의 쇼핑몰 어떤 매출 그리고 결제가 늘어날 것이라는 부분들이 어제 그리고 오늘 똑같이 계속해서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거래 대금 규모가 자 얼마만큼
결제 비중이 늘어가게 되면서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할 것인가가 상당히 좀 중요할 것 같은데요. 최근 차트 흐름을 좀 보면서 같이 좀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최근 차트 흐름을 보게 된다면은, 자, 1차적으로 모바일 결제에 대한 수혜가 좀 예상이 되게 되면서 작년 10월달에 이미 선반영이 되면서 큰 폭의 시세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쪽 부분은 마찬가지 기대감이라 보는 게 맞겠죠. 근데 다시 한번 그 주가가 기간 조정이 거치게 되면서 2차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조금은 기대감이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작년 10월달에 1차적인 기대감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기대감이 반영이 되고 난 뒤에 실질적으로 나와야 될 게 뭘까요? 오늘 리포트에 나온 내용처럼 어닝 서프라이즈가 될 만한 실적이 받쳐줘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최근의 반등이 이 실적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다시 한번 온라인 시장의 성장에 대한 아직까지도 기대감이 현재 반영이 되고 있다는 거. 그렇다면은 일단은 그 온라인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작년 10월달 1차적으로 반영이 됐기 때문에 그만큼의 어떤 상승폭이 나올 가능성은 조금은 떨어진다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과연 17,000원을 돌파를 하게 된다면은 제 예상이 틀릴 수 있겠지만 최근에 윗꼬리를 다는 현상을 봤을 때 17,000원이 조금 부담이 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조금은 17,000원 돌파 여부에 대해서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여타 이스스란지 그리고 한국사이버결제, 다날, KG 모빌리언스가 추가적인 상승을 하게 된다면 여타 방금 말씀 종목들도 분명히 추가적인 상승을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빌리언스의 어떤 주가 흐름을 좀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덧붙여 보도록 할게요. 네. 자, 이어서 전일 수급 특징주를 통해 오늘장 조언까지 한꺼번에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전일 거래소에 관한 수급 특징주 정리판부터 보시죠. 네, 전일 기관 중심으로 순매수, 순매도를 먼저 확인하고요. 이어서 외국인이 뭘 샀나를 보겠습니다. 기관이 전일 많이 산 순서대로 나오고 있는데 역시 레버리지 혹은 코스닥스 200이 가장 먼저 요새 눈에 띄죠. 그 밖에 삼성전자 그리고 기아차, 현대차 기관이 샀고요. 어제 자동차주는 급등을 했었죠. 삼성중공업, SK이노베이션, 현대글로비스 기관은 이쪽 자동차주를 또 사면서도 동시에 이 밖에 다른 업황이 좀 안 좋았었던 낙폭과대주도 매수를 했습니다. 자, 이어서 전일 기관의 순매도 상위를 보면요. 하이닉스를 팔았습니다. LG전자도 조금 차익 실현했고 오리온, 한국전력 등 내수주도 정리. 인버스 팔고 결국 레버리지 샀군요. 하나금융지주도 순매도 했습니다. 외국인의 최근 매도가 현격히 좀 줄어들어 있는 타이밍인데 뭘 샀나 보니까 SK하이닉스와 LG전자 기관 팔고 외국인 샀군요. 모비스와 기아차 외국인과 전일 기관이 결국 같이 자동차에 관심을 보였고요. NC소프트 샀고 대림산업, 건설주 가운데 그나마 제일 괜찮아 보입니다. 코웨이가 7번째로 외국인들 바구니에 담겼습니다. 자, 황기섭 팀장님 이제 낙폭과대주 사실 아까 언급도 잠깐 하셨는데 여기 이제 팁을 좀 주시고요. 진짜 낙폭과대주 접근 아직 안 될까요? 네, 저는 아직까지 낙폭과대주라고 표현하기보다는 경기 민감주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직까지 실적이 나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에 좀 확인하고 접근하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단기도 어떨까, 단기적으로는 아무래도 기관의 지금 매수세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관 같은 경우에 전일 매도한 것이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SK하이닉스라든지 LG전자 이런 부분들이고 순매수한 것은 이제 외국인과 기관이 함께 매수한 것은 이제 자동차 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기관 같은 경우에도 아무래도 이게 제가 왜 매수를 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까지 장을 계속해서 보실 수 있는 분들이라면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직장인분들이나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며칠 있다가 매도를 한다 이러면은 지금 기관의 매매 패턴을 좀 따라가기가 매우 힘들다고 판단이 됩니다. 기관 같은 경우에 지금 연속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차라리 저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들이 담고 있는 SK하이닉스라든지 LG전자 이런 부분들을 좀 롱텀으로 가져갔으면 좋겠지. 경기 민감주에 대해서 기관을 매매를 따라한다면 상당히 지금 속된 말로 물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자제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오늘 장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린다면 경기 민감주를 이렇게 짧게 대응을 하되 IT 대형주라든지 상당히 코스닥 시장에서도 좋은 종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실적이 가셔야 되는 종목들 그런 종목들을 위주로 좀 짧게 가져가시고 조정받고 있어서 선 조정을 받은 종목들도 있죠.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 선 조정을 좀 받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상당히 좀 괜찮을 것 같고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신규 장비 투자가 좀 예상이 돼서 실적이 약간은 좀 꺾일 수도 있지만 하지만 디램 가격의 반등이라든지 낸드 플러시 가격에 계속한 상승 위치라든지 이런 부분들 생각해 본다면 2, 3분기가 더 기대가 되기 때문에 차라리 이런 대형 IT주를 갖고 좀 롱텀으로 가져가자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요. 오늘장 한 말씀까지 들어봤습니다. 이어서 전일 코스닥 수급 특징주와 역시 우리 정태근 팀장님의 조언 구해볼 텐데 먼저 특징주입니다.
자, 전일 수급에 의해서 특징적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었던 코스닥 종목인데 코스닥의 전일 기관과 외국인의 양 매도가 나흘 만에 갑자기 들어간 날이었죠. 기관이 정리한 것 순서대로입니다. 게임빌 컴투스 어제 좀 흔들림이 많았어요. 그리고 시즌 모드 투어, 서울반도체 또 사전이만 팔았고요. SM도 정리했고 유원컴텍도 소폭 착실현 매물이 나온 것 같습니다. 전일 코스닥 그러면 외국인의 기관 순매수, 그러니까 기관이 사고 팔고 한 것을 좀 정리를 해본 모양인데요. KG 모빌리언스, 이거 이제 전자결제준도 샀군요. 바이로메드 샀고, 코나일, 셀트리온, 성우하이텍. 성우하이텍이 자동차 부품 좀 맞나 싶을 정도로 유독 좀 퍼포먼스 괜찮고요. 서원인텍 샀고, 차바이오엔도 매수했습니다. 네, 전일 특별히 기관 이제 수급 특징주만 좀 봤는데 코스닥이 지금 굉장히 애매한 위치에 있거든요. 코스닥에 관한 조언을 좀 부탁드릴게요. 일단 순매수한 종목들 좀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게 된다면은, 자, 일단은 어제 같은 경우에 젠백스라는 그 셀트리온이 좀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바이오메드라는 종목을 샀다는 게 좀 특징적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KG 모빌리언스 그리고 코나일 같이 전자결제 관련주들에 조금 매수가 들어갔다는 게 좀 특징적이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코나일한지 그리고 모빌리언스가 기관의 매수가 집중이 되고 있는데 기관의 수급 상당히 좀 중점적으로 체크해야 될 종목이 아닌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성화이텍 같은 경우에는 원래 화요일 시장이 제가 나왔을 때 좀 특징주로 올라와 있었는데 그 화요일 시장에서 말씀드렸듯이 지금 성화이텍 같은 경우는 해외 법인적 어떤 지분법 이익이 얘기가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 어떤 실적 모멘텀 이렇게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오늘 장 한마디 한번 말씀드려 본다면은, 자, 어제 조금 한 가지 특징적인 부분이 현물 시장 쪽에 대형주들이 좀 강세를 보이게 되면서 코스닥 중소형주들이 조금 약세로 좀 전환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본다면은 조금 이런 시세가 움직이는 것이 아닌가, 조금 그런 부분들도 좀 걱정이 되는데, 자, 코스닥 월봉상 550포인트 하고요. 그리고 외국인의 수급을 좀 보시라고 좀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시초가에 외국인과 기관이 매도였지만 지금 이제 매수로 좀 전환이 됐는데, 지금 현재 외국인과 기관이 사고 있는 업종이 IT 그리고 특히나 반도체 쪽으로 상당히 강하게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550포인트까지 올라올 때 외국인들이 IT 부분주를 샀었거든요. 그렇다면 추가적으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다시 한번 이런 외국인 수급 구조 그리고 550포인트 월봉상 지키는 흐름이 좀 나와야 된다. 이런 부분만 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자, 앞서 황규석 팀장님은 또 경기 민감주 괜한 기대 말고 그냥 짧게 대응하라라는 의견도 있으셨죠. 이렇게 해서 두 분 오늘 조언까지 감사합니다. 황규석 팀장님, 정태근 팀장님 도와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증권사 모닝전략 김혜영입니다. 오늘도 각 증권사에서 내놓은 리포트 내용 보다 자세하게 살펴봅니다. 현대증권입니다. 지지선 확인 후 기술적 반등 시도의 과정. 동양증권에서는 갑자기 소외주들이 반등하는 이유와 유진투자증권에서는 다음 주 전략으로 유럽과 한국도 경기 부양 속으로 들어갈 것이다. 신영증권에서는 대형주의 반등 가능성을 살펴주셨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 살펴봅니다. 현대증권입니다. 글로벌 경기 사이클을 선행하는 현재 상품 가격 하락세를 감안하면 경기 모멘텀 지수의 추가적 하락이 예상됩니다. 현재까지 실적을 발표한 기업들의 결과는 이 낮아진 기대치에서 비롯된 기저효과로 예상보다 양호한 모습을 보이며 그간 위축되었던 투자 센티멘트 개선 효과를 발휘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술적 반등 기조가 지속된다면 연초 이후 하락폭이 컸던 낙폭 과대 업종의 수익률 강세가 연장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당분간 이익 성장이 견조한 IT 업종과 이 낙폭 과대 업종 내에서 실적 턴어라운드가 가시화된 종목들을 중심으로 이 대응 전략을 짠다면 보다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어서 동양증권입니다. 상당
장기간 동안 이 국내 증시에서 소외받았던 업종들이 최근 일제히 반등에 나섰습니다. 밸류에이션 메리트가 부각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단기적으로 대형주들을 중심으로 한 반등 구간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는 가운데 당분간 글로벌 금융시장의 리스크 선호도는 높아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이 밸류에이션 매력에 대한 적극적인 반영이 단기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어서 유진증권 살펴봅니다. 다음 주는 다양한 변수들이 산재하고 있습니다. 먼저 5월 20일 금정위와 국내 추경안 통과, 또한 중국 노동절 연휴 등인데요. 이들 요인은 국내 증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따라서 국내 증시의 반등 국면은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특히 중국 노동절 연휴에 따른 이 긍정적 수혜가 예상되는 업종이죠. IT와 중국 관련 내수주에 대한 긍정적인 대응을 권고합니다. 이어서 한편 추경 예산안이 조기 국회 통과가 이루어질 경우 은행과 건설, 백화점 업종도 선별적인 접근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어서 오늘은 신영증권 압구정지점의 정광익 대리님 연결해 자세한 리포트 내용 살펴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리포트 내용 살펴주시죠. 예, 대형주의 반등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현재 시점에서 대형주에 대한 정확한 정의는 낙폭 과대 대형주로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결국 자동차 및 소재 산업, 산업재, 금융과 같은 업종이 운용자들이 저점 매수하려는 흔히 얘기하는 대형주의 의미에 가장 적합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화학 및 산업재, 자동차 업종을 최근에 좀 지지부진한 콜드 업종이라고 보고 소프트웨어, 호텔, 레저, 방송, 엔터, 제약주들을 요즘에 가장 핫한 업종으로 푸셨을 때 이렇게 조금 지지부진한 종목과 최근에 성과가 좋은 업종 간의 차이는 역사적 최고치에 위치해 있습니다. 부진한 업종들의 낙폭 과대 이유는 실적 부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낙폭 과대 업종의 족쇄를 풀 수 있는 것은 실적 개선이 유의해 보이는데요. 안타까운 점은 실적 개선이 빠른 시일 내로 기대하기는 쉽지 않다는 점입니다. 그 이유는 화학 및 자동차, 철강, 조선 업종의 이익 바닥은 아직 형성되고 있지 않기 때문인데요. 이러한 상황에서는 일단 2분기 실적 시즌 시작인 7월쯤에 기업이익 실적이 의미 있는 수준으로 업그레이드가 되고 그 시기에 3분기 실적 방향성을 판단하는 편이 나을 것이라고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낙폭과대 대형주가 상승을 한다면 앞에서 말씀드린 대형주의 이익 개선 시나리오보다는 글로벌 위험 선호 현상이 개선되는 것이 좀 빠를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익이 상대적으로 좋지 않고 대형 종목군이 상승하기 위해서는 리스크 테이킹 현상이 유일한 방안인데요. 이러한 위험 선호 현상이 나타날수록 국내 투자자들은 저평가 및 낙폭과대 종목에 대한 매수세를 좀 더 가져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 위험 선호도 지수는 아직도 낮은 상황이고 달러 인덱스가 높아지는 상황에서는 당분간 위험 선호가 급격히 나타나기 좀 어려워 보입니다. 대형주의 경우에 최근에 조금 바닥권에서 반등을 하고는 있지만 추세적으로 완전히 상승하는 모습이 보이는 건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추세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나서 투자자들은 투자를 결정하시는 게 좋을 듯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신영증권 압구정지점의 정광익 대리님이 연결해 자세한 리포트 내용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증권사 모닝전략 김혜영이었습니다. 네, 호실적을 발표한 삼성전자는 시장의 모멘텀이 되지 못하고 언제나 그렇듯 차익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오히려 1.5% 내림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코스피는 1940선 중반에 있습니다. 이제는 글로벌 이슈 속 숨겨진 의미를 한번 찾아볼까요? IM투자증권 김동섭 이사님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미국의 양적 완화 축소 시점 논란이 아주 뜨겁게 진행 중에 있는데 마켓워치가 미국의 양적 완화에 관한 5가지 오해가 있다면서 보도를 했다고 합니다. 여기에는 미국의 양적 완화가 돈을 푼다는 개념이 아니라는 것도 지적이 됐다고요. 이거 내용을 참 보면은 지금 양적 완화를 했지만 시장에 돈이 들어왔거나 개인한테 가지 않았다라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 양적 완화에서 일반인들이 돈을 가지고 있지 않고 90%는 은행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얘기고요. 또 주가도 올라가고 있지만 주가로 돈이 모인다. 이것도 오해라고 하죠. 왜냐하면 실제로 주식에는 한 18% 정도만 돈이 들어왔고요. 대부분은 그냥 투자 심리에 의해서 가고 있다라는 부분을 얘기했고요. 물가 상승률, 인플레이션도 야기할 것이다 그랬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수년 동안 계속해서 재료금리하고 QE 조치로 인해서
인플레이션은 발생하지 않았다라는 부분을 얘기했고요. 그다음에 유가 폭등에 대한 것도 중국이 WTO에 가입하면서 경제 급성장하는 그런 상황이 돼서 원유를 많이 사용하는 그런 상황이 됐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달러 약세도 역시 계속해서 지속됐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건 사실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리고 여기서 생각할 수 있는 부분 여러 가지가 있죠. 하나는 시장에 풀어준 돈이 은행에서 일반인한테 만약에 가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지금 경제가 엄청 살겠구나라는 거 하나. 또 하나는 18% 정도만 주식이 시장에 들어갔는데 이게 만약에 현재 이 정도 18%에서 또 한 번에 18%, 20% 정도만 더 시장에 들어간다면 정말 슈퍼 버블장도 올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걸 아마 마크 여치가 얘기했다면 FRB에서도 이 내용을 알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럼 FRB에서도 이걸 풀어주는 어떤 정책을 하나 피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그게 이제 재정 정책이나 아니면 금리를 조절할 수 있는 예치 금리를 뭐 낮추거나 하는 방법으로 시장의 돈을 실물 경제로 들어가게끔 유도하는 그런 전략도 하나 나올 수 있겠다라는 생각, 기대를 하게 합니다. 한편 유럽 중앙은행인 ECB의 금리 인하 전망이 지금 막 커지고 있는데 긴축 종료 여부는 결국 독일 메르켈 총리 손에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근데 메르켈 총리도 9월 총선 앞두고 머릿속이 복잡하다면서요. 그렇죠. 이제 재선을 해야 되는데 네. 그 독일 국민들은 자기들의 세금을 다른 나라에 주는 걸 싫어하는 그런 분위기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걸 계속 요구하기 때문에 9월 재선을 생각해서는 9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진행을 하고 싶은 생각이 있는데요. 오늘 새벽에 메르켈 총리는 이런 얘기를 했죠. 각국의 유동성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22의 추가 조치가 필요할 수도 있다라는 그 지지 발언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을 본다면 유로존에 얼마 전에 그 바우주라든가 콘스탄치오 22 부총재가 얘기한 것처럼 시장에 특별한 조치가 좀 필요한 상황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는 것은 확실하다는 거죠. 그렇다면 시간 싸움이 조만간 뭔가 일은 진행될 거다라는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실제로 22에서 추가적인 돈을 푸는 것보다는 기존에 푼 돈을 미국에도 미리 풀렸죠. 그 돈을 시장에 얼마큼 다시 공급해 주느냐에 대한 부분인데 지난번에 그 콘스탄치오가 얘기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금리 인하 하나하고 예치 금리를 마이너스로 끌어내리는 방법을 얘기했거든요. 이거를 아마 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다음 달 목요일은 5월 2일 날 할 것이냐, 아니면 6월 달에 새로운 경제지표를 만들어서 발표하는 게 6월 이후이기 때문에 6월 이후로 할 거냐, 이건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유로존 내에서는 결국 그 긴축이 아니라 성장을 해야 한다는 분위기로 좀 시장이 바뀌었다는 것은 거의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성장론의 방점을 지키면서 유로존이 경기부양책의 가능성을 열어둔 시장의 움직임을 살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합니다. 네, 뭐 돈이 도는 것과 무관하게 최근에 가장 화끈하게 돈을 푼 일본 얘기 좀 했으면 좋겠는데 한일 경제회의에서 전 산자부 장관이 아베 4가지 실수를 지적하며 날선 일침을 가했다고 하는데 BOJ를 앞두고 오늘 일본의 소비자 물가도 공개가 됐더라고요. 관련해서 전망까지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일본이 지난번에 G20 재무장관에 의해서 양적 완화에 대한 엔저의 용인을 받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100엔을 못 넘어가고 있습니다. 99.9 정도까지 갔다가 다시 밀리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그 경덕구 니어재단 이사장이 얘기하는 것은 아베노믹스는 결국 디펠레 우려가 상존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이제 4가지 실수를 했다라는 거죠. 정관계 사회적 신뢰를 좀 잃었고 국수주의적 폐쇄주의, 특히 요즘 무경화가 아주 심각한 상황으로 지금 치닫고 있는 상황이죠. 그다음에 경제적으로도 주변 나라들을 신경 안 씁니까? 공동체 의식이 부재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또 그 비정부 기구라든가 언론의 기능이 취약한 상황을 나타내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제가 볼 때는 그 너무 부채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독일도 부채 비율이 한 90%고 미국도 한 90%에서 100% 사이고요. 그런데 다른 이 일본만 한 245% 정도 되는 걸로 봤을 때 이것이 성공할 거냐에 대한 부분 생각한다면 좀 쉽지 않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추가적인 엔저는 한 102엔대까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110엔이나 124엔까지 간다는 것은 지금 당장은 아닐 거라는 거죠. 그러나 만약에 한 번에 102엔을 돌파해서 나가는 상황이 된다면 124엔도 가능하다라는 것은 생각해야 될 것 같고요. 일본이 지금 수입 물가가 문제가 좀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그 영향을 만약에 준다 그러면 엔저를 통해서 디플레이션 탈피가 쉽지 않다라는 거 한번 생각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오전까지 답을 달라 정부가 개성공단 문제 풀기 위해서 이제 남북 실무자들 만나자 회담을 제의했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답이 없으면은 뭐 중대한 어떤 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라고 한 아침입니다. 북한 리스크가 또 번질 수도 있습니까? 오늘 전반적인 조언까지 같이 좀 여쭤볼게요. 일단 정부에서 역사에 그 북한한테 이렇게 강력한 얘기를 한 적은 없습니다. 네. 시간도 요구했고 또 안 되면 뭔가를 하겠다라는 얘기를 한 것은 처음이죠. 이건 상당히 좀 우호적입니다. 북한은 계속해서 벼랑 끝 전술을 해서 뭔가를 얻어가려고 하는 그런 전략을 구사를 했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정부에서 이거를 이제 제시했다는 거죠. 북한은 개성공단으로 해서 우리나라 경제 피해를 많이 받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전체 경제로 본다면 개성공단은 좀 그렇게 크진 않죠.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지금 뭐 핸드폰이라는 이런 것들 다 거기서 만들질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생각했을 경우에 우리가 폐쇄 조치를 한다 그러면 북한으로서는 얻을 게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도 북한이 오늘 혹시라도 여기에 대해서 대응되는 어떤 회담 가능성에 대한 얘기를 한다면 시장에는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가는 급격하게 상승할 수 있는 부분 또한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우리나라는 어저께 제가 그저께 아마 1956 정도까지 가는 게 가장 좋다라는데 어저께 1950을 찍고 지금 약간 눌리고 있거든요. 오전 중에 아마 북한 뉴스에 따라서 움직일 수 있는데요. 기술적으로 나오면 눌리는 건 제한이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수급적으로는 지금 외국인이 선물을 매수해주고 있죠. 가장 좋은데 기관들의 현물 매수가 좀 약하다는 거죠. 그렇다면 오후에 기관들이 현물 매수를 좀 강하게 해준다면 외국인의 선물 매수에 발맞춰서 주가는 다시 종가, 고가 가능성도 열어두고 보실 필요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오후장 기관 현물 매수 확대 한번 기대를 걸어주셨군요. 김동섭 이사님, 글로벌 뉴스까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삼성전자는 역시 121선에서 또 한 번 지지를 받고 지금 낙폭이 제한적인데요. 코스피는 1940선 중반 정도입니다. 코스닥은 괜찮아요. 잠시 후 2부로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